자, 이번 시간에는 13강 내용으로 저희가 플렉스박스 레이아웃 모듈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플렉스박스 레이아웃 모듈이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모던한 그런 디자인 포맷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전에 만들었던 그런 방식들은 일단은 이제 블럭에 관련된 그런 웹페이지의 영역들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라인, 텍스트 영역들을 지정하죠. 그리고 이제 이전에 배웠던 저희가 테이블 스타일, 그리고 이제 특별한 요소에 배치하기 위한 그런 기법들인 포지션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이제 플렉스박스 레이아웃 모듈을 사용하게 되면 플롯 또는 포지션을 사용하지 않고도 유연한 반응형 레이아웃 구조를 보다 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저희가 이제 모던한 디자인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관련된 요건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습을 통해서 진행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건들 한번 보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는 CSS4라고 돼 있죠. 여기에 대한 기법들 중에 여기서 스타트 경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스타트 경로. 자, 여기서는 지금 보시게 되면 플렉스 언더바 레이아웃 1.html 문서를 열어놓고요. 지금 경로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 HTML 소스에 스타트 경로에서요. 플렉스 언더바 레이아웃 1.html 문서로 진행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요건들을 한번 보게 되면, 그러면 여기 안에서는 박스 언더바 A, 박스 언더바 B, 박스 언더바 C, 박스 언더바 D 이런 요건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현재 가장 유행하는 그런 플렉스박스 디스플레이 모듈을 통해서 배치를 해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인 그런 방식인 지금처럼의 박스 언더바 콘트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박스 언더바 콘트 방식으로 정리를 했고요. 자, 이전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가로 정렬, 지금 요건들을 이렇게 브라우저로 보시면 그러면은 컨텐츠들이 다 떨어져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요건들을 지금 div라고 지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박스 언더바 콘트에 div 요건에다가 디자인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을 20을 정했고요. 자, 그리고 자, 패딩을 20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드는 정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 크기가 있으니까 자, 정렬을 한다라는 요건 이제 이전에 배우신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샵 FFF,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크기를 그대로 조정하기 위해서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이전에 배우셨죠. 자, 일단은 이런 방식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 크기로 이렇게 쫙쫙 배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물론 여기에 대한 그런 스타일 백그라운드 컬러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여기서 디자인 타입을 좀 정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안쪽에다가 지금처럼 백그라운드 컬러 샵 24 BBAF라는 컬러를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이 색상은 안 보이죠. 색상은 당연히 안 보이고 마진율이 있으니까 보이긴 하는데, 자, 이런 방식으로 쫙쫙 퍼져 나가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위드를 정했다고 할게요. 자, 위드를 정한다고 정해지나요? 200 픽셀 이렇게 돼서 200이라고 지정하게 되면 200일 뿐이지 해당 컨텐츠는 올라가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에 대해서 플롯을 만들었습니다. 플롯. 자, 레프트라고 만들었고요. 자, 플롯 레프트라고 만들면 어떻게 돼요? 가로로 정렬이 되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플롯이 됐을 때 해당 컨텐츠는 정렬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억지로 지금처럼 박스 언더바 컨트라는 영역에서 지금처럼 해당하는 디자인을 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상 요소, 지금처럼 애프터라는 가상 요소를 만들어 갖고 지금처럼 컨텐트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전에 저희가 클리어픽스라는 그런 내용들 CSS 강좌에서 이렇게 한 적이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는데요. 여기서는 자, 디스플레이 블럭, 그리고 뭐죠? 여기서 클리어 레프트라는 소스를 이렇게 적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서 가로 정렬이 돼 있는 그런 타입으로 간신히 정렬이 됩니다. 그죠? 이런 방식으로 간신히 정렬이 되는데, 자, 너무 힘겹다 이거죠. 이런 방식으로 정렬하기에는 너무 힘겹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우리가 기법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정렬하냐면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라는 방식으로 그냥 한 번에 정렬해 버립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원복을 했고요. 위드도 뭐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이 디스플레이 플렉스, 자,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컨텐츠들이 가로 정렬이 된다 이거죠. 자, 물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꼭 인라인이 정렬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정렬이 되죠. 이렇게 가로 정렬이 되는 스타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신기하죠. 자, 또한 여러분들이 위드를 주어졌다라고 할게요. 위드를 주어지게 되면 200픽셀이라고 주어진다 하더라도 컨텐츠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꽉 채워져서, 알고 보면 이건 200이 아니죠. 해당 컨텐츠에 따라서 그냥 디자인이 맞춰지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디자인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앙 컨테이너가 모든 것을 관리해주는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요건들은 바로 지금 플렉스가 가지고 있는, 플렉스 디스플레이 모듈이 갖고 있는 가장 커다란 장점이죠. 자, 여기서 또한 이제 저희가 이런 브라우저 개발자 모드로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플렉스 모드를 보게 되면 여기서 플렉스라는 기법이 뜨죠. 자, 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창을 누르게 되면, 자, 플렉스 디렉션이라고 돼 있고요. 여기에 대한 기법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게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능들을 한번 알아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강좌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셔도 돼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 자, 플렉스 레이아웃 정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한번 열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열어보시게 되면, 자, 먼저 해당하는 플렉스 디렉션이라는 요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디렉션. 자, 여기 메모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에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아이템이라고 하고요. 하위에 있는 컨텐츠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아이템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아이템들의 그런 정렬 방향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로우라고 합니다. 로우라고 하는 그런 기법들이 아무것도 안 적어줘도 로우라는 기법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코드에다가 이걸 적어주면, 자, 플렉스 디렉션, 자, 로우라고 적는 거죠. 로우라고 적으면, 그러면 가로로 정렬되어 있는 타입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컬럼이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컬럼이라고 정하면, 그러면 지금처럼 해당 요건이요, 콘텐츠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는 200이 잡혀 있는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건 제거할게요. 자, 제거하고 보게 되면 지금처럼 컬럼이라는 타입으로 정해져 있고요. 자, 여기서 바꿔도 더 편하겠네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처럼, 자, 로우 리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우 리버스는 지금 반대로 정렬되고요. 컬럼 리버스는 반대로 정렬되는, 여기에 있는 기법들처럼, 자, 4가지에 있는 내용들로 배치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지금 로우는 이제 세로 방향, 가로 방향이죠. 이건 약간 단어 뜻이, 그죠? 단어 뜻과 반대로 가로 정렬 지정에 대한 기법들이 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로우 리버스, 컬럼 리버스 기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저희가 다음 기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쭉쭉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해당 기능들을요, 여기서 위드를 저희가 25%로 이렇게 지정했다고 할게요. 자, 25%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여기서 디자인을 조금 바꿔주게 되면 이 마진율 뺐습니다. 마진율 빼고요. 그 디자인이 안 보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금처럼 흰색으로 지정했고요. 그리고 보더를 썼다고 하겠습니다. 보더. 여기서 1픽셀 솔리드에 샵 24 BBAF라고 지정했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분명히 이제 여기서는 위드를 지정할 겁니다. 자, 위드를 지정하게 되면 자, 위드를 지정해서 25%라고 가정을 할게요. 25%라고 가정을 했는데, 자, 25%라고 하게 되면 4개만 배치돼야 맞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서 아까 전에 이제 옵션들 중에서 요거를 로우라고 바꿔야겠네요.
자, row라고 하게 되면 가로 정렬이 될 텐데, 자,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자, 컨텐츠가 떨어지지 않죠? 컨텐츠가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기서 정의하는 것에 따라 서로 달라집니다.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자, 플렉스랩이라는 기능이 이렇게 있습니다. 플렉스랩이라는 기능이 원래가 디폴트가 노랩이래요. 여기서 자, 메모장을 봅시다. 자, 여기 디폴트가 노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해당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랩 기능을 적용해야지만 저희가 데이터들을 밑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처럼 의도적으로 적을 때는 이렇게 랩이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적으시면 컨텐츠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컨텐츠가 떨어져서 해당 부피만큼 이렇게 컨텐츠가 모바일 크기만큼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기능들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게 이제 랩 기능입니다. 랩 기능을 이렇게 구현해서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기능으로 들어가게 되면 쭉쭉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처럼 자, 아래쪽에 텍스트 Y를 좀 진행해 보시면 자, 플렉스 플로우라는 기능이 이렇게 있습니다. 플렉스 플로우는 저희가 이제 CSS에서는 약식으로 많이 작성하죠. 그래서 이제 플렉스 플로우에서는 첫 번째는 플렉스에 대한 이런 그 정렬 방식, 그리고 랩이 될 건지를 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묶어서요. 소스를 묶어 갖고 정렬하게 되면, 그러면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플렉스 플로우 라는 기능으로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로우, 그 다음에 랩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같은 기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기능으로 볼 수 있는 기능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컨텐츠들을 한번 정렬해 볼게요.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자, 소스를 좀 원복을 하고요. 여기서 자, 보더는 없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진도 좋습니다. 마진 20픽셀 한번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활용 예제를 만들어 보시는 방법으로 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드는 없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자, 그리고 저기에 대한 기능들은 노랩이라고 할게요. 노랩 기능으로 떨어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제작해 놓고요. 자, 제작해 놓게 되면 맞죠? 이렇게 만드시면 그러면 정렬이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정렬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가로 정렬에 대한 기법들을 알아보는 걸로 할게요. 쭉 내려가시면 자, justify content라는 기능이 있죠.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여기서 아이템에 대한 정렬을 할 때 center, flex start, flex end, space between, space around, space evenly라는 기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아이템이 너무 많으니까 아이템들을 조금 이렇게 한 D 정도로 줄여보고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걸로 할게요. 4개 정도가 돼 있죠. 자, 그럼 플렉스 기능에서 justify content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능이죠. 자, 그러면 일단은 센터라는 기능은 텍스트 온라인 센터와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기능들은 이 아이템들이 전부 다 div로 이 블럭 유형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레프트고요. 왼쪽 정렬되는 그런 기법이고요. 플렉스 스타트라고 합니다. 플렉스 스타트. 자, 그리고 플렉스 엔드라고 하고요. 플렉스 엔드 방식. 그 다음에 양측 정렬. 저희가 스페이스 비트윈이라고 하는 거죠. 스페이스 비트윈 기능을 적용하면 양측으로 정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어라운드라고 하게 되면 이 간격하고요. 이 간격하고 다 일정하게 정렬하는 그런 기능들이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이븐리라는 기능은 이 간격들을 모두 똑같이 조정하는 거죠. 스페이스 어라운드는 자, 두 개가 머지가 된 소스, 그러니까 간격이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스페이스 이븐리는 그냥 다 일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기능들로 적용할 수 있고요. 실제 코드상으로 적용을 했을 때는 여기서처럼 자, justify content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건 space between이죠. 자, space between 기능을 적용하게 되면 양측으로 정렬돼서 이렇게 간격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가장 많이 쓰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기능들처럼 이런 방식으로 정렬해 줄 수 있는 거죠. 가로 정렬에 대한 기법이 지금처럼 스페이스 justify content, space between 기능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강좌는 이제 2번 정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해당하는 정렬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요건 헷갈리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강좌에 다시 한번 강의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나마 저희가 이제 반응형 디자인을 구현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굉장히 쉬운데요. 여기에 있는 기법들을 저희가 이제 플렉스 디렉션이라고 원본대로 적겠습니다. 그래서 자, 플렉스 디렉션이라고 적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로우 타입으로 정해준 거죠. 자, 로우 타입으로 정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요건에 대해서는 스페이스 비트윈 요건은 그대로 가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바뀐 게 없습니다. 자, 근데 자, 이렇게 정렬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위치가 되는 게요. 자, 이렇게 4개가 배치됐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4개를 배치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지금 반응형으로 지금 이렇게 양측으로 정렬된 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제가 800픽셀 정도 되게 되면 지금처럼 이게 콘텐츠가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콘텐츠를 떨어지게 만들려고 할 때 어떻게 만드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지정할 때는요, 우리가 CSS에서 미디어 컬이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안쪽에 미디어 컬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미디어 스크린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기능이 저희가 W3C에서 지정한 기능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only screen이라고 지정을 합니다. and 자, max width 800픽셀. 자, 800픽셀 하위에 있는 정보대로 입력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대한 이런 옵션들을 알아보게 되면 지금 맥스 위드라는 정보가 이렇게 들어갔죠. 맥스 위드라는 정보는 800픽셀 하위의 그런 정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 정보.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저희가 쿼리문으로 처리된다. 이렇게 준거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스크린 디바이스. 자, 그 다음에 800픽셀보다 더 작을 때 2가지 조건이 성립이 되면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중괄호가 실행된다 라는 그런 쿼리문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박스 언더바 컨트 라고 지정을 했고요. 아까 전에 플렉스 디렉션이 뭐였죠? 자, 플렉스 디렉션이 자, 로우였으니까 컬럼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컬럼으로 바꿔주고요. 자, 그 다음에 원래가 위드가 없었죠. 여기서는 위드를 잡아볼게요. 자, 위드를 지금처럼 200픽셀 잡았는데요. 자, 여기 안에 있는 요건들은 자, 이렇게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div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with 오토를 칭하는 거죠. 오토가 뭐가 되냐면 원래 있던 정보를 빼버릴 때 쓰는 게 오토입니다. 원래 있던 정보를 빼버리는 게 바로 오토고요. 이렇게 정보를 만드시면 원래 200 정보가 되고요. 지금처럼 200 정보가 되죠. 그러다가 이제 저기서 차오르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컨텐츠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이 일반적인 반응형의 가장 기본적인 기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형에 대한 내용을 만드실 때 이런 방식으로 적용을 하시는데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반응형 해상도를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컨텐츠가 떨어지는 기법, 지금처럼 수직으로 떨어질 때는 컬럼이죠. 단어 뜻과는 반대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200픽셀을 초기화시켜서 만들어질 때 지금처럼 오토라는 기법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반응형도 쉽게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저희가 다음 강좌에서 더 이렇게 깊은 이해가 되는 그런 소스를 만들어 보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강좌에 대한 저희가 13강 플렉스 스타일 첫 번째 강좌를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